안녕하십니까? 스스로 주치의되기의 내과 전문의 박종원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날씨는 체형을 원하십니까? 입니다. 보그지에 지금 나온 표지 모델들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냈습니다. 과거에 아주 굉장히 마른 모델들이 아주 우리 젊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이상적인 체형인 것 좀 잘못 알려진 바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우리 모두는 달라서 아름답다는 모토 하에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모토로서 이런 모델들을, 우리나라 모델을 포함해서 히잡 쓴 부인, 그다음에 색깔을, 인종의 피부색을 초월한 그런 사진이 인기 잡지의 모델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내 체중은 좀 많이 나간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체중을 관리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체중이 내가 어떤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집안 내력상에 그런 게 있는지, 혹은 내가 먹는 거라든가, 혹은 내가 하는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체중을 내가 빼려고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스트레스나 이제 수면이 부족해도 또 체중이 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몸무게를 미터로 계산해서 제곱해 가지고 나눈 것을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25를 넘을 때 우리가 과체중에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 지표로서는 허리 둘레를 재서 그 허리 둘레가 남자는 90cm, 36인치, 여자는 85cm, 34인치를 넘을 때 우리가 복부 비만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허리 둘레 측정은 갈비뼈 맨 아랫부분하고 골반의 맨 윗뼈 부분을, 중간 부분을 재시면 됩니다. 실제로 비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일부분 보시겠습니다. 비만 관련 위험성. 비만의 위험은 5D로 표현되는 부정적 신체 이미지, 불편, 장애, 질병, 사망 외에도 신체 계통별로 다음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비만은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심내혈관, 위장, 당뇨를 비롯한 내분비, 종양도 많이 일으키고, 비뇨생식기 질환, 신경계, 안 영향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의 치료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 치료, 그다음에 사회적인 치료라고 그럴까요? 어떤 심리 치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사 조절은 매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간단히 얘기해서 하루에 500kcal 정도, 500kcal면 콜라는 한 2캔 정도 되겠고, 도너스는 1개 반 정도의 칼로리인데, 그것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꾸준히 일주일 하면 0.5kg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섭취하는 식사 양을 뒤에 나오는 핸드폰 앱을 통해서 촬영을 하면 에너지 칼로리가 나오게 되는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알코올도 1g당 한 7.4kcal 열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먹으면 역시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하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들은 비교적 살이 찌는 쪽에 영양소가 많습니다. 간식은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겠고, 야식은 피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체중 줄이는 식습관은 3끼 규칙적으로 먹는 부분 천천히 먹고, 기름이 적은 음식을 먹는 게 좋겠고, 골고루 먹고, 단 음식은 좀 피하고, 간식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 먹는 게 좋겠고, 특히 야식은 피해야 됩니다. 섬유소가 충분한 채소나 과일들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장기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제한점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기 적은 부분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음식을 하기 위한 기름을 쓰는 것도 양을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튀김 같은 거는 비교적 튀김옷 같은 걸 적게 쓰는 걸고 하는 게 좋겠고,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는 가정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양념이나 향신료 종류들 칼로리가 낮은 거, 예를 들면 뭐 설탕 대신 뭐 기타 고춧가루나 식초, 뭐 카레, 후추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통조림 음식은 비교적 기름기가 좀 많이 들어있어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다이어트가 세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애킨스, 뭐 팔레오, 존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지중해식 식사, 대시라고 그러는 고혈압을 방지한다는 식사, 그다음에 낮은 당 지수 다이어트,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각각의 그 중점을 두는 게 좀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지중해 식사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좋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지방 섭취는 하는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피하면서 탄수화물은 주로 그 통밀 계통의 그 통곡을 먹는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4대 2대 4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이후에는 칼로리 기초 대사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칼로리를 좀 여성은 1400 정도, 남자는 1800 정도를 줄여서 하는 게 좋겠고, 오메가3가 많은 들기름이나 올리브 기름, 아보카도 오일을 좀 늘려가지고 그 오메가6 비율이 1대 8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은 식이요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편에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